정각 8시가 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진문 의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비행기를 타셨을 거예요. 지금 필리핀 세부로 출장을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인트로도 열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하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주력 사업이 바로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피크 전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사업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오늘 좀 교육을 시켜드릴까 해요. 거기에 나아가서 한전조합 최적화 사업 또한 한정된 시장이지만 그 많은 볼륨이 있고 충분한 여러분들께 수익성이 있는 아주 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한전조합 최적화 사업까지 제가 오늘 교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광고에서 많이 표현했던 것처럼 제가 푹 치고 박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사업 소개를 할 때 배경이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담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신중하게 잘 그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편인데 이 잼스도 사실은 이름에 이 모든 사업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EMS라는 사업이에요. 제너레이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상발전기라는 뜻이고요. 발전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EMS는 우리 에너지 컨설팅, 에코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해져야 될 그런 용어입니다.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공장에 EMS를 한다. 공장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다. 그러면 앞에 공장을 영어로 할 때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팩토리의 F를 따서 PEMS라고 하는 거예요. FEMS라고 하는 겁니다. PEMS.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빌딩도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빌딩의 앞에 B자를 따서 BEMS라 그래서 BEMS라 그래요. 그래서 빌딩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BEMS. 저희가 하는 건 당연히 빌딩도 되고 공장도 다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비전까지 다 드릴 건데 저희는 비상발전기를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잼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아래 보시면 Y잼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잼스인가? 지금 밑에 아주 그림이 도식이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평상시에는 한전전기를 씁니다. 캡코 전기를 쓰다가 피크 때 보통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피크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 쓰는 전기에 플러스 여름철에는 냉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는 난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피크 부하가 언제 많이 걸리냐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전력을 뚫고 올라가서 전기를 피크로 많이 쓸 때 이때 한전의 전기를 그만 스탑하고 어디 뭘 돌리는 거냐면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발전기 전기를 대체해서 쓰면서 한전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 잼스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냐? 그게 빌딩이 됐든 공장이 됐든 전체 전기요금의 20%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양의 전기를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전기요금에서 2, 30%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건데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가정용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저희 사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여러분들 그 관리비 고지서 나오시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 고지서에 관리비가 전체 전기요금이 아니죠. 거기는 수도요금도 포함되어 있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전기요금이 일부예요. 그래서 보통 전기요금이 10만 원 안짝 평균 내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은 일반 가정집이 많은데 전기를 쓰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2, 30% 줄여봤자 사실은 줄이는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 솔루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할 거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산업용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거하고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대형 빌딩들은 여러분들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적게는 월 몇천만 원에서 적게는 월 몇십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 전기요금을 20%에서 30%를 줄인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에 전기요금이 10억씩 나오는 곳은 2, 30%가 줄어들면 1억에서 3억이 줄어드는 거고요. 연에 전기요금이 100억씩 나오는 곳은 20억에서 30억이란 막대한 양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잼스라는 서비스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거 있게 그리고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공공기관의 실적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건 저희 에코리본 유니언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 공부를 하시고 이 사업을 잘 여러분들 주변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지구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전기를 절감하는 것 자체가 지구를 살리는 거잖아요. 탄소를 저감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아마 막대한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이잼스 우측에 보시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참고돼 있습니다. 비상발전기 병렬 운전 관련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법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캡코의 공식 규정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그 발전기 전기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단순 병렬 운전 고객이나 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가용 발전기를 한전 계통의 전력과 병렬 운전하되 한전의 전력을 송전하지 않는 고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전 전기를 쓰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그런 비상시에 비상발전기 전기를 동시에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비상발전기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규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도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읽어보면 비상전원은 비상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력 피크 억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명확하게 돼 있죠. 이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 브리핑하다 보면 정말로 한 10명, 20명 중에 한 분씩은 이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해요? 라는 부분을 물어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브로셔 자료에 넣어져 있는데 우리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소개를 받는 분들이 한 번씩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자료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세요. 여기 브로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집어넣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이 한전에서 평상시에는 전력을 받아 쓰다가 진짜 한전에서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피크 때입니다. 이때 분산 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즉 저희가 쓰고 있는 발전기의 전기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이 또 한 번 이제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 소리는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을 응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 다음 장평 보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관공서, 공공기관에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공서의 담당자들, 요즘에 위에서 여러분들 뭐 일을 시켜도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위에서 하란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공무원들은. 그래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 절차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그 많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 잼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제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 잼스의 경쟁력인데요. 아래쪽 우측에 보시면 이 비상발전기는 다 무슨 계통이냐면 디젤 계통입니다. 그래서 경유를 써요. 그래서 이 경유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면 매연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비상발전기가 당연히 건물 내부에 있는 지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피크 전력을 낮춰주는 효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기 환경법에 걸릴 정도로 매연이 많이 나오면 이거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기는 매연 저감 장치까지 다 개발을 완료해 놨고 그리고 NEP가 뭐냐면 신제품 인증이에요. 이 NEP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 2천만 원 이상은 원래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NEP 인증을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증까지 다 받은 매연을 96%를 저감하는 장치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연도 전혀 관계없이 이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발전기가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발전기 한번 가동시키면 버바방 하고 돌리면 그 옆에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그러면 그 주변에 지하에 룸을 쓰고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력 요금을 낮춘다 하더라도. 근데 저희 발전기는 그 소음을 70데시벨 미만까지 낮춰놨기 때문에요. 그 옆에 발전기를 돌린 옆에서 이 정도로 대화를 해도 대화에 서로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소음을 낮춰놨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요건 같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좌측을 보시면 비상발전기 병렬 운전의 필수 조건에서 네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전압 편차라는 말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편차라는 말도 써 있고 위삼각 편차라는 말도 써 있고 상차수 이런 말도 써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기를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지금도 갑자기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건데 이게 사실 저희 잼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력이 모니터링을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지컬 AI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전력을 개통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관제를 하고 있다가 평상시 한전의 전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방이나 난방을 쓰면 전력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전력보다 피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한전에서 피크가 잠깐 올라갔다고 그거를 이제 페널티를 막 30%씩 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보는 기준은 15분을 봅니다. 계약 전력을 뚫고 올라가서 1분, 2분, 3분이 지나서 15분을 계속해서 전기를 막대하게 많은 양을 쓰면 15분째 피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째 쓰는 그 많은 양의 전기를 기본 요금으로 해서 12달을 전기요금을 매기고 30%의 페널티를 매기는 게 이게 피크 전력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거를 시초마다 이걸 시계열 삼포 분석이라고 하는데 초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계약 전력을 뚫고 올라갔어. 전기를 막대하겠어. 근데 이게 1분, 2분, 3분 보다가 더 이상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 그때 뭘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전력을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15분의 피크에 걸리지 않고 한전 전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한전 전기를 받고 있다가 저희는 발전기 종기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 0. 몇 초라도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쇼트 나는 거예요. 이게 상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그 공간이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핵폭탄이 여러분들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오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비상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굉장히 거친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전전기를 대체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좌측에 있는 비상발전기 병렬 운전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어려운 말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전기와 그 비상발전기 전기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비상발전기의 그 거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병렬 운전 조건이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장평 그렇고 이제 다음 장평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곳에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주택공사부터 시작해서 터널부터 시작해서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도 그리고 김포공항에도 들어가 있고 경찰서에도 들어가
있고, 뭐 준법지원센터나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증됐다라는 거, 확실하다라는 건 이제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령군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 식약청, 뭐 오송생명과학단지, 특히 강릉 원주대학교까지 이렇게 공공기관의 많은 실적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그만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움직이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 비상발전기가 국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총 11만 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만 개의 비상발전기가 지금 건물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컨설팅할 대상이 11만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저희밖에 없다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는 날이라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한테 와서 브리핑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다 얘기를 하거든요. 비츠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군데가. 거기는 상장사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잼스를 하고 있는 스마트파워라는 회사도 2028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에 따라 준하는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츠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실 이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피크를 낮춘다라는 소개를 그 비츠로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사실은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비츠로라는 회사는 요즘에는 전기 쪽에 집중을 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을 하냐? 계열사 매출의 70%가 비츠로 셀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우주선 쐈잖아요. 비츠로에서 요즘에 주력하고 있는 아이템은 10년 동안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전기 자동차나 전기 오토바이 이런 데 들어가면 10년 동안 방전이 안 되니까 전기 충전하는 인프라는 다 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전기 차징하는 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데 딱 적합한 곳이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우주선. 우주를 나가야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전이 안 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빛으로 그 누리호 이렇게 발사할 때 보면 옆에 이 기여한 순서대로 회사 이름이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단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맨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간 이름이 비츠로 셀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이 셀, 이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쪽에 매출이 70%가 집중되니까 이쪽으로만 사실 사업을 집중을 해서 오히려 이 비상발전기를 활용한 피크 전력 쪽에는 인력도 한 명밖에 없고요. 사실 레퍼런스도 두 개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전기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아까 매연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연을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환경 설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이 환경 설비 기술이 있는 데를 찾긴 찾았어요. 근데 그게 전체 공사비가 3억이라 그러면 3억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사비가 환경 설비를 사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체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공사비도 비싸지지만 또 하나는 영업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가 룸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검토하실 때 이런 점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사업성이 너무 있어 보여. 근데 중요한 게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투입하는 시간도 리소스잖아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자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게 수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환경 설비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저 공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빛으로 거는. 그래서 보통 공사하는데 6개월 걸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스마트 파워라는 회사가 이미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의 레퍼런스를 쌓아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스마트 파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인사를 소개를 직접 받을 기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박기주 의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로 계신. 근데 그 의장님은 우리나라에서 36년간 이 전기 쪽의 분야에 사업을 하신 분이고 전기 분야에서는 이 박기주 의장님은 최고의 권위자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 마케팅, 구독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세요? 당연히 우리 두진문 의장님이시죠. 그래서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박기주 의장님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민간 시장을 안 하셨어요. 공공기관만, 깔끔한 공공기관만, 예산을 딱 타서 쓰는 공공기관만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의장님을 딱 만나면서 그러면 나는 잘 만들 테니 의장님이 잘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국내에 지금 11만 개나 되는 대상의 시장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검증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당연히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났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두지문 의장님이라는 그런 최고의 우리나라 유통 마케팅의 공인을 만나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만나신 건 타이밍이 아주 적합할 때, 최고의 때에 여러분들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을 세팅을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2년부터 지금 3년, 4년 동안에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잼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시는 장평처럼 이렇게 투자 회수 기간도 굉장히 길었을 거고, 그럼 사업성이 없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8조 원이나 되고, 우리나라가 외국 다른 국가 대비 전기요금이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정용 전기요금은 손을 못 대고 상업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 3년 동안에 거의 50%, 70%, 100%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사업이 지금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흥분과 기대를 안고 이 사업을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쪽에 있는 그 표는 기존의 발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저희 그냥 잼스 시스템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표는 신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 발전기에 그 보장되는 내구 연한이 12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이제 준공된 지 12년이 넘은 곳들은 발전기 내구 연한이 끝났잖아요, 이미. 그런 곳은 신규 발전기와 함께 잼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 사용표로 요금표로 나눠 놓은 건데요. 일단은 그 아래쪽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래쪽에 맨 왼쪽은 발전기 용량입니다. 맨 위는 300kW부터 맨 하단은 2000kW까지 돼 있고, 당연히 맨 위쪽에 적은 용량의 발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전기를 적게 쓰는 빌딩이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규 발전기는 이제 우측에 보시면 친환경 지이라고 돼 있어요. 발전기 금액이 300kW짜리가 6,200만 원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잼스 가격이 이 시스템 가격이죠. 이게 6,400만 원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공사비를 보실 때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제네레이터 발전기 가격과 잼스 가격. 그러니까 6천 합쳐지니까 한 1억 2천 한 600 정도 되는 거네요. 이 300kW 공사 금액이 그렇다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중간에 보면 750kW를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놨잖아요. 750kW를 보시면 발전기 가격이 1억 4,200이에요. 그리고 잼스 시스템 가격이 8,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총 공사비가 한 2억 3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근데 이거를 가장 우측으로 쭉 보시면 뭐 중간에 DR 수익부터 피크 제어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 회수 기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기 금액에 잼스 가격을 합쳐서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투자 회수 기간은 1.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잼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기의 아까 20%에서 30%를 절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억 3천이 투입이 돼도 쉽게 얘기해서 1.6년이면 투자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이만한 금액이 절감이 되는 수익으로 그 건물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업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 매년 지금 전기요금이 더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더 오를수록 같은 20%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남는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이 잼스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건물주분들부터 호텔, 뭐 학교, 대학 이런 쪽에 런칭하겠다고, 컨설팅 하겠다고 지금 미팅을 수도 없이 합니다.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비명이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먼저 PD를 하시고 우리 지부장이 되셨던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잼스 사업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화면으로 좀 공유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피크 전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시면 좌측에 최대 전력이라 그래서 3년 평균에 저희가 한전 파워 플래너를 통해서 이곳의 전기가 3년치의 전기 기록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3년 평균을 냈을 때 최대 전력을 저희가 다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잼스가 들어가면 그 최대 전력을 낮추는 거예요. 목표 전력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이 빌딩은 전기를 이 이상은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공지능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컨트롤하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낮은 기본 요금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라고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피크 요금이 최대 30%가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에서 30%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잼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에코리본 유니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이 잼스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그 파일을 그 G 파일로 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보여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고객사에 미팅 방문했을 때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에코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모든 막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상세 견적을 낼 때는 그 해당 비즈니스별로 운용사에서 그 담당 전문가가 직접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담당 전문가가 직접 나오기 전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잼스 현장 방문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여기에 빈칸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현장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고객사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대학이다 동국대다 그럼 동국대학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아까 원주대학교 설치되어 있으니까 원주대학교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현장 주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 고지서 해서 최근 3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월별. 근데 사실 얘는요 그 하단에 보시면 바로 밑에 한전 파워플래너 아이디 비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요 한전 파워플래너 아이디 비번을 받아주시면 굳이 최근 3년 동안의 고지서 뭐 이런 거 월별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전 파워플래너에 3년 동안의 전기 기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계약 전력 및 종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전 파워플래너 아이디 비번만 받아주시면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대신 이제 그 밑에 보면 기존 발전기 용량 돼 있어요. 300kW를 쓰고 있는지 400kW를 쓰고 있는지 이거는 담당자를 통해서 적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존 발전기의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명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 또 발전기 연식 적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게 전기실 전력의 단선 결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일명 뭐 공사하는 약간 배치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담당자한테 이게 전기실 전력 단선 결선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있으면 그거를 좀 PDF 파일로 받아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건네주시면 돼요. 만약에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곳들은 이게 따로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은 유무에서 무라고 없다고 표시를 하시고 넘기면 저희 그 현장 담당자가 상세 견적을 갈 때 그때 실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결손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을 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전반 발전기 운전반 위치 및 사양 이것도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모든 칸을 채워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결선도라든가 아니면 발전기 운전반 위치, 사양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해 주시고 나서 실제 현장 전문가들, 담당자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해도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선도에 대한 거, 그리고 장비 배치, 장비가 어떻게, 배전반하고 발전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시면 거의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고, 발전기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하실에 있는지, 옥상에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그 반입구 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얼추 파악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현장 담당자 연락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전기공사, 감리단, 감독 다 써 있는데 이걸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서 알려주시면 적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 담당자 한 사람만 이름과 그 직함과 그리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현장 특이사항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적으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임스 현장 방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주시면, 그리고 이쪽에서 이걸 적어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제임스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 그 담당자가 그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상세 견적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세 견적을 받아보면 이 건물은 예를 들어 저희 제임스 시스템이 들어갈 때 초기 투입비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기가 20%, 20 몇 프로 이렇게 줄기 때문에 몇 년이면 뭐 1.1년이면 1.5년이면 이렇게 원금이 투자가 회수가 됩니다라는 걸 상세 견적을 해줘요. 그래서 그 상세 견적을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계약을 진행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평처럼 제가 지난 줌교육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코리본 유니언 홈페이지에도 지금 이 2페이지짜리 개요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쭉 지금 설명했던 부분을 그냥 2페이지로 개요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제 제임스 사업에 대해서 가장 뭐 핵심적으로 설명하자면, 비상발전기를 사용해 최대 전력 수요를 분석하고 제어하는 에너지 절감 첨단 솔루션이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업 대상은 이렇습니다. 1번은 공공기관, 약 4,300여 개가 되고, 2번 민간 건물은 대형 건물인데 어디가 주력이냐면 호텔, 아니면 학교, 대학교가 가장 주력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교보다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그런 곳은 원금 회수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성비 있는 곳을 먼저 보시라고 제가 사업 대상을 넣어놨고, 종합병원 같은 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도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곳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총 11만 동의 이 대상 사업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발전기 설치 의무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납품 실적도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피크 전력 제어가 뭔지, 그리고 잼스를 방금 전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해야 되는지도 1번부터 6번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개요로. 그리고 방금 경제성 분석에 대한 내용도 이 개요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준교육한 것도 뭐 녹화한 것도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두 번, 세 번 들으시고, 또 저희 사업 소개서를 또 계속해서 면밀히 보시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개요서를 보시면 대부분은 다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숙지를 하시고, 정말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수익성을 볼 때도 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잼스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부장님들한테 드리는 수익이 아까 총 공사비의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750kW짜리 총 뭐 발전기 금액과 그리고 잼스 금액 합산하니까 한 2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부장님한테 가는 수수료가 10%니까 2,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1500kW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발전기 금액과 잼스 금액이. 그러면 그거의 10%가 수수료면 여러분들 6천만 원이 수수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봄직한, 6천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보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네트워크를 잘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큰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아까 잼스의 또 하나의 비전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력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소개를 좀 오래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지금 11만 동은 다 건물 위주인데, 지금 저희가 또 하나의 시장을 확인한 게 바로 이 건물보다 더 우리나라에 더 많은 곳이 바로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도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넣어서라도 피크 전력을 낮출 수 있으면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의향을 받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공장을 저희가 몇 군데를 상세 견적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공장의 이 비상발전기를 이용해서 쉽게 해서 전력을, 피크 전력을 낮추는 게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타당성을 저희가 이미 기술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건물부터 하시고 저희가 공장을 통해서 레퍼런스 실적을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도처에 있는 그 산업단지라든가 공업단지에 막대한 전기 부담을 갖고 있는 그곳의 잼스를 소개만 해도 아까 지부 수익 기준으로 10%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업, 대한민국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도 살리고 여러분들이 큰 보람도 찾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사업은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모든 곳이 대상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공장은 그냥 그 전기 종별이 어떤 전기를 쓰냐면 산업용 전기를 쓰거든요. 그 중에 1kW부터 300kW까지 쓰는 전기를 산업용 갑전기라 그래요. 갑을 병정할 때 갑전기. 그 다음에 300kW 이상을 쓰는 걸 산업용 을전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근데 방금 전에 산업용 갑전기 1에서 300kW 사이를 쓰는 곳은 저압 변압기를 써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저압 전기요금을 적용을 받는데 300kW 이상을 쓰는 곳은 변압기도 고압 변압기를 쓰거든요. 그 고압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고압 전기요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전에서 이 전력을 쉽게 해서 예비하는 율이 굉장히 버겁고 이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하고 부담을 나누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소직 기업 보호를 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 감면하는 제도를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용 을에 속하는 300kW에서 1000kW 사이를 쓰는 이 대상은 얼마든지 저압 변압기를 써도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압 변압기에서 저압 변압기로 전환을 하면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저압 전기요금으로 전기요금을 먹여줄게.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게 이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이에요. 아까 피크도 20, 30%를 낮추는데 얘는 또 얘대로 전기요금을 싼 전기요금으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월 전기를 300에서 1000kW 사이를 쓰는 공장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총 공장의 수가 한 50만 개 정도 돼요. 중소기업은 그걸 넘어서 61만 개 되는데 모든 중소기업이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장이 한 50만 개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저압 최적화에 해당이 되는 300에서 1000kW 사이를 쓰는 대상에 한 몇만 개 정도 되냐면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00개 공장은 벌써 이 저압 변압기로 다 교체를 해서 이 저압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도 남은 4만 개 되는 공장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물론 무한정으로 시장이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4만 개의 공장에 여러분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전 산업용 갑 저압 요금제를 운영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원래 고압 변압기 쓸 때는 산업용 전력, 을 전기요금이 기본 요금이 8,320원이 적용이 되다가 이제 저압 변압기로 교체를 하거나 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력 감 요금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서 기본 요금이 5,550원으로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양은 똑같은데 전기요금을 싼 전기요금, 저압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기업체 입장에서 3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실제 그 기업체 대상 오너들이 이걸 잘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신다면 큰 수익성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압 변압기로 만약에 교체를 했을 때 장점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지금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본 요금이나 사용량 요금을 월간 한 20%에서 45%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전기 요금을 줄이니까 이게 가장 큰 베네핏이고, 두 번째는요. 저압 변압기로 교체를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저압 변압기는 다 효율 99%짜리입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또 전력을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원래 고압 변압기일 때는 그 소유가 공장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압 변압기에 대한 고압 변압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공장에서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압 변압기로 교체를 하는 순간 이 소유가 어디로 바뀌냐면 한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 변압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용도 한전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번째 보시면 고압 변압기 쓸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써야 돼요. 아니면 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곳을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임 소재가 한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위탁 주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전기요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다다익선이죠.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시면 이 전력이 한국전력 소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 시에 이런 대처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요인도 없앨 수 있다. 어쨌든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장평 여러분들 보시면 실제로 이거는 위에 상단에 나와 있잖아요. 신일팜 글라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견적이 들어간 실제 견적서예요. 근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아래 하단에 노란 그 칸에 보면 절감률 21.9%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게 30% 전후로 절감이 전기요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21.9%는 절감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연에 한 7,500만 원씩이 여러분들 절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전기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장 보시면 매년 7,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시설을 할 때 비용을 일치 안 받거든요. 초기 비용이 없어요. 저희가 금융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개월 정도면 이 모든 예를 들어서 시설 비용과 초기 비용이 다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환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매년 7,500만 원씩, 물론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그거보다 더한 비용이 이제 절감액이 수익으로 오는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단계도 보시면 이제 현장 실사하고 사업상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세 견적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상 산업체를 찾으시고 그 산업체에 이러이러한 컨설팅이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잼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크리스트가 좀 양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입하실 게. 이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만 받아주시면 되냐? 그런 고객사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 오너와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시고 두 가지만 받아주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한전 파워플래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거 받아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 두 가지만 받아서 넘겨주시면 여기서 상세 견적을 다 만들어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세 견적을 보시고 아 이거 저압 변압기를 교체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득이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계약할게 라고 하면 그때 한전에서 나가서 실제 실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협력사가 가비아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유호스트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되는 아주 견실한 회사기 때문에 뭐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느니 내가 중요한 이제 키를 쓰는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니 이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장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3천만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팸스와 스마트 제어 분전반의 추가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대신 전체 공사 금액은 3,750만 원인데 750만 원은 업체에서 자부담하고 3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저희가 스마트 제어 분전반과 팸스까지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건 이 경쟁사 중에 우리밖에 없어요.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하실 때 다 알아볼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만의 갖고 있는 노하우고 우리만 갖고 있는 경쟁력이 아주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저압 최적화 사업도 여러분들 소개를 하시면 집으로 가는 수수료가 이것도 일회성이긴 한데 얼마가 가냐면 예전에 미래에너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2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이긴 하지만 수수료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면 1,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아까 제임스 같은 경우는 하나 소개를 하면 그 공사비의 10%가 지부 수수료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일회성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게 방금 소개드렸던 저압 최적화 사업과 제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줌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2026년도에 변경되는 PD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PD가 되신 분들이고 또 이제 지부장이 되실 예비 지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제도를 알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PD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육을 6시간을 수료하는 거. 그리고 일회성이긴 하지만 가입비가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딱 한 번에 가입비 2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 6시간 가지고는 너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컨설팅을 이제 실제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세 견적을 낸다 하더라도 그 전에 소개를 하시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담당자들이 나오는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응대를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육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을 기존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매주 월요일 날 하는 줌 교육도 가능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도 계속해서 개최를 할 거예요. 서울 강남 본부에서. 그래서 줌 교육, 온라인 교육이 됐든 오프라인 교육이 됐든 10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앞으로 PD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교육 시간도 더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일회성의 하나는 가입비도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은 10시간이고 가입비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25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하셔야만 PD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저희 아이템 중에 연료 절감이 되는 에코파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가입비를 납입하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잼스나 아니면 한전저압 최저가 사업이나 앞으로 공장 쪽에 전기를 절감하는 사업이나 다양한 뭐 저희 에코리본의 사업을 수행을 하시려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 연료 절감기 에코파워를 5대의 실적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료 절감과 여러분들 에코 컨설팅을 하는 것들을 기준을 충족을 하고 저희에게 검증되신 분들이 앞으로는 PD 자격이 완결해지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여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 변경된 이 PD 제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장짜리 장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에코리본 유니온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PD 되신 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앞으로 PD 되시는 분들이 이 조건을 거쳐야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D를 이제 20명을 배출을 하면 지부장으로 승격되는 건 기존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홈페이지에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요. 오늘 그 일부 그 컨설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전략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